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 보셨나요? 20대 대학생이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5천만 원을 요구받았지만 결국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것은 한 건의 사건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연간 11건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납치 신고가 2024년에는 220건, 2025년에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현재까지 143건의 실종 및 납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52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 군을 투입해서 국민들을 구출하지 않는가? 아덴만 작전처럼 말이다. 먼저 캄보디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은 소말리아 해적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범죄입니다. 범죄단지의 위치와 규모.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16개 도시에 53개의 사기 범죄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은 시아누크빌, 중국 자본이 깊숙이 침투한 항구 도시, 카지노와 결합된 범죄단지, 프놈펜, 수도 한복판의 태자단지, 원구단지, 망고단지 등 대형 범죄단지, 보코산, 캄포주의 산악지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지, 바벳, 베트남 국경 인근 투기 사업과 결합된 범죄단지, 포이펫, 태국 국경 인근 불법 카지노 지역. 범죄 조직의 특성. 이들은 중국계 삼합회와 연계된 초국적 범죄 조직입니다. 단순한 해적이나 갱단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지 경찰, 군, 행정과 깊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물과 리조트를 통째로 임대해 운영합니다. 무장 경비원들이 24시간 보초를 섭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등 분업화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피해자들을 21호, 2호처럼 번호로 부르며 물건 취급합니다. 2011년 1월 21일 한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참호주 얼리호를 구출했습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덴만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 공해상 작전, 소말리아 해적은 공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닌 곳이었죠. 국제법상 해적 토벌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명확한 목표물, 사무주얼리호라는 단일 선박이 목표였습니다. 인공위성과 P-3C 초계기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국제공조, 미국, 오만, 파키스탄 등 연합군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부상자 후송을 지원했고 UAE가 전용기를 제공했습니다. 주권 문제 없음, 공해상 작전이므로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권국가 영토, 캄보디아는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허가 없이 군을 투입하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행위입니다. 산재된 목표물, 53개 범죄단지가 16개 도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도심 한복판, 프놈펜 같은 대도시 중심가에 범죄단지가 있습니다. 군사작전 시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현지 당국의 비협조, 캄보디아 경찰과 행정이 범죄 조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 미회신율이 70%에 달합니다. 인질의 분산, 신고가 들어와도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다른 거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구조 신고를 한 피해자가 며칠 뒤 다른 도시에서 발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정말로 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나리오 1.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힘만으로는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없으니 한국군의 도움을 요청한다. 고 공식 요청하는 것입니다. 투입 가능 병력.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1개 대대급 200명. 육군 특수전사령부 1개 대대급 200명. 공군 특수부대 1개 중대급 100명. 지원부대 포함 총 600-800명. 작전 방식.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작전. 한국군이 강습 및 구출,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 및 수사. 주요 거점 동시 타격으로 도주 차단. 하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ODA를 대량으로 받는 국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군 투입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유엔 안보리 결의. 소말리아 해적 토벌도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범죄단지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다면 유엔 안보리가 다국적군 파견을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국이자 경제적 종속국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3. 긴급 구출 작전 극단적 가정. 정말 극단적인 가정으로 대량의 한국인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캄보디아 정부의 허가 없이 긴급 구출 작전을 감행하는 경우입니다. 1976년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이 선례입니다. 투입 방법. 공중 투입, C-130 수송기로 특수부대를 낙하산 투입 또는 헬기로 직접 건물 옥상에 강화. 육상 침투, 태국 또는 베트남 국경에서 차량으로 은밀히 침투. 해상 접근, 시아누쿠빌 같은 항구 도시는 해군 특수부대가 해상에서 접근. 작전 단계. 정밀 정보 수집 위성, 드론, 현지 협력자. 동시다발 타격 주요 거점 5-10곳 동시 작전. 신속한 구출 및 철수 30분 내 작전 완료. 태국 기지로 긴급 후송. 하지만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투입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 1. 국제법 문제. 주권국가의 영토에 허가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이는 유엔 헌장 위반, 국제사회의 비난,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실추, 다른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군을 투입할 구실 제공. 2. 작전의 실효성 문제. 50개 거점을 모두 동시에 타격할 수 없습니다. 범죄 조직이 인지를 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출 대상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지 경찰과 군이 범죄 조직 편을 들 수 있습니다. 3. 외교적 파장. 중국의 강력한 반발.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의 우려 주권 침해 선례. 한 캄보디아 관계 파탄. 동남아 전체에서 한국의 입지 약화. 4. 피해자의 복잡한 상황. 놀랍게도 일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판매 목적으로 간 사람들. 범죄 조직에서 일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구출 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작전은 더욱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1. 외교적 압박 강화. 정부는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푸놈펜 등 주요 지역에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주캄보디아 대사관 인력 증원, 경찰 인력 3명.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캄보디아 주한대사 초치 및 대책 촉구. 추가로 필요한 조치. ODA 조건부 지원. 캄보디아는 한국 ODA의 30% 이상을 받습니다. 범죄단지 소탕을 ODA 지원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국제 공조 강화.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피해국과 연대. 중국 압박. 삼합회가 중국계 조직임을 강조하며 중국의 책임 요구. 2. 경제적 제재. 캄보디아 투자 중단 권고. 캄보디아 관광 자제 캠페인. 캄보디아산 제품 수입 제한 검토.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압박. 3. 정보 작전 강화. 범죄단지 위치와 운영자 정보 수집. 위성 감시 강화. 현지 협력자 네트워크 구축. 자경단 천마와 같은 민간 단체 지원. 4. 예방이 최우선. 캄보디아 취업 관련 철저한 경고. 월 500만 원 보장. 같은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교육. 출국 전 외교부 등록 의무화. 의심스러운 구인 광고 신고 시스템 구축. 5. 구출 시스템 개선. 신고 즉시 대응 체계 구축. 현재는 너무 늦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의 한라인 강화. 민간 보안업체와 협력. 박찬대 의원이 했던 것처럼 정치적 압력 활용. 아덴만 작전은 분명 자랑스러운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해상에서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다릅니다. 주권국가의 영토에 허가 없이 군을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몇 명을 구출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외교적 고립, 국제법 위반국 낙인, 동남아 전체에서 한국의 입지 약화, 더 많은 한국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첫째, 예방입니다.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가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적 압박입니다. ODA 개발 원조를 무기로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단지 소탕을 강제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 공조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 압박입니다. 이 범죄 조직의 배후는 중국계입니다. 중국이 나서서 해결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합니다. 군 투입은 감정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절대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